2025년 1월 9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밖에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차 창업주 정주영. 2. 오늘 밤 뉴욕 증시는 휴장입니다. 예정에 없던 휴장일로 사유는 39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국가장례식을 치르는 날 애도의 뜻을 담아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대통령은 임기 마친 후 감옥을 가거나 과거 권력을 잡았을 때 본인 혹은 친인척 비리로 불명예를 가지는 거와는 참 비교되기도 하네요. 3. 어제 미국 증시는 다음날 장이 열리지 않는 것도 있고 지표 발표와 다양한 재료를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외출을 해서 좋지만 너무 춥고 눈이 와서 힘들 것 같은데 약속 장소인 식당은 내가 좋아하는 곳인데 웨이팅이 길어서 추운 데서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고 등과 같은 증시재료 해석이 이어진 게 어제 미국 증시의 하루였다는 의미입니다. 저 에피소드들을 트럼프의 비상선포, ADP 고용보고서, 연준 의원 발언, FOMC 금리 인하 여부, 젠슨왕의 말 등이 혼재되어 만든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팅의 현실화 시기가 15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한 후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었는데 정규장의 관련 종목들이 무려 장중 마이너스 40% 이상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자 섹터 전체가 거의 마이너스 50%에 육박하는 하락이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만 언급하자면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재미난 건 아이온큐 전체 주주의 30%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잔뜩 탑승한 회사인데 유튜브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주식 구경하기 섹션에서 공유해보겠습니다. 5. 어제 오전장 열리기 전인 8시 35분 내외에 삼성전자의 24년도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출 75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으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간 누차 공유했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원체 낮았고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빠졌기 때문에 큰 하락은 없이 악재 해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때마침 전날 56,000원 돌파 후 하락했기 때문에 갭을 메꾸며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소부장 반도체도 따라 오르기도 한 날입니다. 6. 삼성전자 한 주평은 이미 최악이라 당장 반영할 악재가 없다입니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480만 주로 근래 보기 어려웠던 최대 매수세가 가담해주면서 57,000원도 돌파하고 반도체 쪽 수급이 좋다 보니 기존의 바이오나 테마주를 매도하고 반도체로 갈아타는 수급들이 많이 확인되면서 어제 하루는 반도체 섹터의 날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이란 것을 어제 한국 증시를 보고 다시 깨달으셨을 겁니다. 호재가 때로는 악재로, 악재가 때로는 호재로 반영되는 특이한 곳입니다. 7. 모든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삼성이 콜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느니 SK하이닉스와 하나가 같이 협의를 한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 쪽으로 나오는 증권사 쪽 찌라시 다수는 거의 가짜입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GDDR7 메모리 공급사로 미국 마이크론만 언급한 것으로 모든 유튜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중내만에 선동하는 채널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들 조회수로 먹고 사는 중생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납품 실패 논란을 언론에 유출시키기도 했는데 두 회사 모두 엔비디아에 모두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공급의 양이나 매출 캐파가 아쉽고 HBM향으로 삼성전자가 아직은 퀄테스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SK하이닉스는 다들 알다시피 현재까진 굳건합니다.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엔 또 GDDR7의 초도 공급사가 삼성전자라는 속보도 뜨기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480만 주 이상 들어온 게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아직은 모든 찌라시나 속보를 신뢰할 필요는 없이 외인들의 수급이 연속성이 있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8.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어제 국내장이 열리기 직전에 모두 마이너스 510% 정도 급락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직접 양자 컴퓨터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지만 타임라인이 빨라야 15년, 늦어도 30년 이후라는 언급을 한 이후에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양자 컴퓨터 테마도 같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어제는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만 강했기 때문에 전날까지 상승세가 강했던 모든 테마주들은 하락 혹은 숨고르기 한 날이라 보면 됩니다. 9.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도 재건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는 기사를 띄운 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찌라시 때문이라기보단 어제 반도체와 2차전지로 수급이 몰려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취임 바로 다음날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취임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겠죠. 이미 트럼프 효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휴전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반은 성공인 겁니다. 언론이나 세력들은 교묘하게 뉘앙스를 풍겨 위든 아래든 본인들이 원하는 투심을 만들려고 합니다. 6개월이 걸리던 1년이 걸리던 결국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당일초 단타치는 분이 아니라면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별 내용 없이 하락할 때 관련 섹터를 또 체크하시면 됩니다. 10. 그동안 소외당했던 반도체와 2차전지가 어제 수급을 받으며 바이오와 기타 테마주들이 매도세가 강했던 어제 국내 증시이지만 섹터에 들어간 수급은 바로 또 변심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섹터 내에서 유리기판, 핵심 냉각, HBM, AI 반도체 등 세부 테마 위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 갈자리에서도 못 가는 특징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2차전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을 돌리는 초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거대한 크루즈의 뱃머리를 급하게 돌리지 않듯이 서서히 크게 방향을 튼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조선 섹터는 계속 강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수차례 공유를 했지만 한 번 더 공유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 짓고 사업해. 안 그럼 너 관세 폭탄 줄 거야.
로 글로벌 기업을 협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업에 한해서 아주 젠틀하게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라며 완화적인 태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현재 미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12. 전기차든 반도체든 대마, 일본, 네덜란드 등 다 필요하지만 결국 핵심 기술과 원료는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협박, 반회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지금 미국 내에서 대안이 없고 그렇다고 중국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국뿐인 게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군함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데 미국 자체 조선인프라는 거의 자멸 수준으로 군함을 뽑아내지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정비 수리조차도 불가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몇 군데 남아있지만 미국인들 특유의 느린 업무, 진행 속도와 고인 건비로 인하여 비용이 과도하게 들기도 합니다. 13.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은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조선소 인프라를 통해 군함 건조와 해군 군사력을 계속 보강하는데 미국이 현재는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물량 싸움이나 정비 보수가 되지 않으면 군사 전력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조선사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긴 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이미 한국 조선소가 2027년까지는 수주가 꽉 찼다고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돈을 준다 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지금 계약해도 28년도에 배가 건조 들어가서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받게 된다는 겁니다. 14. 정리하자면 현재 미국은 해군력 보강과 배 수요가 커졌지만 배를 만들어줄 곳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적어졌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배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데 대기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안은 한국의 조선사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국내 조선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출요약은 미국이 유일하게 똥줄 타는 섹터라는 겁니다. 15. 한국 조선업계는 그간 중국의 저가 수주 경쟁과 글로벌 시장 악화로 10년이 넘는 동안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저가 수주 받았던 물량들을 24년도에나 다 건조하여 내보내고 이제부터 수익 구간에 제대로 들어설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LNG선 교체 수요를 대기 중에 우마이너스러 전쟁 덕에 LNG선 수요가 더 늘어나 27년도까지 물량까지 싹쓸이한 상황에 이제 미국까지 콜을 한 행복한 상황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일할 고급 인력이 없어서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로봇도 도입하고 국내 조선사 내에서도 자동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6. 작년부터 국내 조선업을 장기적으로 보려면 괜찮다고 공유드렸고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긴 합니다. 주가가 올라야지만 기억이 나고 왜 그때 주가가 거지 같은데 얘기했지 싶은 게 나오는 게 모든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최근에도 여러 이야기가 이 끄적임에서 나오는데 왜 굳이 얘기하지 싶은 섹터들도 눈여겨보시면 시계열이 지나고 나면 퍼즐이 맞으실 겁니다. 17. 2025년도도 우리 곤이 하고픈 거 다의 시리즈는 이어집니다. 이번엔 HLB 이노베이션과 HBS 생명과학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어제 주당 2,739원에 330억의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 HLB 생명과학은 50억 투자 자금을 조달한 진양곤 사단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로는 진양곤 회장님은 논문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양의 류광지 회장이 진즉에 우리곤이에게 가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죠. HLB 그룹이 계속 뭘 하고픈지 계속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HLB는 지난해 9월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FDA로부터 임상병원 등 현장비 IMO 실사 결과 보안사항 없음 판정을 받아 리보세라니 캄렐리 주맙에 대한 허가 여부를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달 뒤인 3월 20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18.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은 폭망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해외 부동산 펀드가 전액 손실을 했다는 기사는 접해보셨을 겁니다. 한국도 종로와 신사동 가로수길 외 신촌, 이대, 홍대 외 다수의 지역들이 임대문의만 붙여두고 건물 전체가 빈 상가인 곳이 많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 가치가 하락하고 대출이라도 연기되어 있으면 담보물 하락으로 인한 일부 상한, 압박 내진 경매 우려로 인해 임대료를 고수하고 공실로 두는 곳이 많습니다. 이미 이 정도는 개의치 않을 만큼 부자 건물주도 있겠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한 건물주 다수의 목표는 결국 누군가 매입할 때까지 버티자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영업자가 다 죽어버리고 온라인 사업의 전환이 빠르고 고령화로 인한 내수 소비가 줄면 비싼 금액으로 건물을 받아줄 호구가 사라지는 순간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급락하게 될 거로 봅니다. 19.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뜨다가 지는 지역이 다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두면 꼭 끼는 암적인 존재인 투기꾼과 업자들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대기업 플래그십 매장이든 뭐든 달려들며 건물값과 임대료 폭등을 만들며 몇 년 뒤 동반 자살할 정도로 그 지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때 쫓겨난 기존 청년, 자영업자가 주변의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서 다시 특색 있는 거리 만들면 루틴마냥 투기꾼, 업자들, 대기업이 다세 끼어들어 부동산만 올리도 또 근처도 멸망 단계를 만들죠. 이게 무한반복되는 게 지금 한국입니다. 지극히 사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세요. 개인적으로 자영업 준비하시고 계시면 100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면 또 100번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20. 중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입니다.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어디까지 침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블로그를 그냥 공유하겠습니다. 언젠가 비즈니스를 꿈꾸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 NAVR COMPOSTVIW NAVR
비엘 로즈 IDCHINA 레이밴드 로즈엔 O 2237억 1519만 2540 밴드 PROXYREF VRERNDN OTR SKINGCODTRU 21 대통령의 뻘짓으로 원전 섹터가 순간 나락으로 갔지만 한국의 원전세 일주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에 잠정 합의한 원자력 수출 협력 업무 협약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원전 섹터가 강하게 치고 가기엔 최근 급락으로 인해 흔히들 말하는 체증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소화하는데 강력한 한방이 나오기 전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2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를 위해서 비상사태를 검토한다는 게 어제 미국 시장에선 메인 뉴스이긴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 글보다는 네이버에 나온 기사나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미 2차전지 배터리 벨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련 보조금을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큽니다. 2차전지 섹터는 지금은 잠시 소외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어느 날 보면 언제 또 이렇게 올라와 있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크루즈를 예시로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3 어젯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33%까지 급등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시 4.69%까지 하락하며 원달러 환율도 1460원을 재돌파했다가 1459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15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갈 수도 있다고는 가능성을 열어는 두고 있지만 1450원 내외의 움직임을 여러 이슈와 함께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24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어제에 이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세가 강하다면 반도체 전체로 큰 흐름이 나올 것이고 어제 삼성전자 상승폭이 컸기에 초반에 올렸다 윗꼬리가 달린다면 유리기판이나 액침냉각, HBM 쪽의 중소형 종목들이 대신 수급이 가는지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최근 시세가 좋았던 모든 테마들이 아직은 다 죽진 않은 상태라 한국장 특유의 박스권 혹은 빠른 수급 이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독감 테마주들도 여전히 시세가 강하니 테마로 체크해보시면 됩니다.